아침엔 사연. 안녕하세요. 얼굴을 드러낸 아침 사연입니다. 처음 컨텐츠를 시작할 때 제 주변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과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의 고민이 있어서 조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아침 사연의 영상에는 저보다 훨씬 예쁜 저희 집 큰아들인 요 녀석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었는데요. 함께 좋은 곳을 산책하면서 예쁜 풍경과 그때마다 신나하는 귀여운 꼬랑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산책에 좀 집중할 수 없더라고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저희 산책의 질을 위해서 제가 직접 영상에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약 50분의 구독자분들이 떠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사연은 좀 더 진솔한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 10년 차, 이사만 6번, 내 집이 있으나 메뚜기 뛰듯 이사 다니며 살아야 하는 생활이 끔찍하다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이 된 9살, 7살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저와 신랑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당시 조건은 지금 생각해보니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즈음 남편은 이미 대기업 대리가 되어 있었고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준수한 외모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사람의 경제관념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3년 전까지 4년 정도 만났던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은 좋았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 만나는 내내 백수였고 제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진 뒤로는 저도 직장을 구해서 일하느라 바빴고 새로 사람을 소개받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쓰는 남자가 조건이었어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임에도 전 남친과 마찬가지로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준다거나 블링블링한 선물 같은 건 많이 받아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벌고 살뜰히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듬직한 모습에 참 끌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마침 분양 중이던 브랜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사실 당첨이랄 것도 없는 게 당시 그 아파트는 미분양이었어요. 강북에 당시만 해도 개발이 덜 된 동네에 들어오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이기도 했고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하락할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고요. 아무튼 104제곱미터인 저희 집 분양가가 10년 전 당시 5억이 조금 안 됐었고 지금은 15억이 조금 안 되게 팔리고 있네요. 10년에 10억을 벌다니. 남일이라면 저도 너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은 도대체 누구 손에 있나요? 신혼살림은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 근처 오래된 1.5룸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입주까지 2년이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작하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30대 초중반에 곧 우리 명의, 사실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될 거고, 남편과 저 둘 다 본가는 지방이라 서울에서 오랜 시간 자취를 하면서 6, 7평대 원룸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었기에 거실까진 없지만 주방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호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큰 축복이니 행복한 마음으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5kg도 안 되는 꼬마아이가 웬 짐이 그렇게 많은가요? 저희는 계약 기간도 다 되기 전에 이사를 결심합니다. 방 2개, 주방에 자그마한 거실도 있는 집이었지만 월세였어요.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살던 집 2배가 넘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저희 상황에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월세 부담까지 늘었으니까요. 월 8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쪼개고 쪼개 쓰던 저희 식구는 3년 만에 당당히 저희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 기뻐라. 그리고 또 1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죠. 남편의 직장이 서울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집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다니면 안 될까? 이 꼬맹이 데리고 벌써 2번째 이사야. 게다가 둘째도 곧 나올 거고. 둘째가 생기니까 더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야지. 내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건 그런데 사실 여기 어린이집도 단지 내에 있고 애 데리고 산책 다니기도 좋은데 우리 또 빌라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주택에 살아서 주택이 갖고 있는 정서가 좋았지만 살다 보니 다들 아파트 아파트 하는 이유가 있더군요. 살아보니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첫 애가 나오고 1년 정도 신축 빌라에 살 때 집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집 밖으로 나오면 쉴 새 없이 차들이 지나다니고 아이 데리고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공원 하나 찾기 힘든 환경이 독방 육아를 해야 하는 우울한 초보 엄마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수도 이제 막 뛰고 그럴 텐데 층간소음도 걱정되고 당분간만 회사 가까이 살자. 저희는 남편 회사 근처 필로티 주차장 바로 위 2층에 있는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에 맞춰 예쁘게 샀던 새 가구들은 이사한 집에 맞지 않아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집은 다시 두 아이의 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사 계획은 꼭 거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다니까. 아파트 전세 주고 그 전세금 나눠서 빌라를 하나 더 사자. 어차피 거기 또 전세 주면 되니까. 그 빌라에서 나오는 보증금으로 우리 살 집 보증금 보태면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은 2채가 되었는데 저희는 여전히 월세에 살고 이자는 여기저기 나가니 생활비는 점점 더 쪼들렸어요. 직장에 매여 있는 남편 대신에 은행에 부동산에 세무서에 다니면서 잡무를 봐야 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사는 데 치이다 보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증식의 꿈은 저와는 점점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더군요. 회사 가까이 이사를 가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 육아를 돕겠다던 남편은 회식도 영업이라며 직장 내 관리를 잘해야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다고 매일 늦었습니다. 그렇게 근처에서 비슷한 동네로 2번 더 옮겨 다니다가 남편이 마음을 먹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아이들 새 어린이집, 새 유치원을 알아봐야 하고 첫애는 심지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빌라는 세금 계산하면 간신히 손해는 면한 상태로 팔았고 세 줄 때, 나갈 때, 또 저희가 이사 다닐 때마다 생겼던 자잘한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평화롭다 요즘. 애들 학교랑 유치원도 괜찮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처음 우리 입주했을 때보다 동네도 살만해지고 우리 집값도 꽤 많이 올랐더라. 그때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 정말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값이란 게 팔아서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인 거 알지? 우리가 깔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니 뭐 그래도 집값 떨어진 것보다는 기분 좋잖아. 당분간은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니까 여기서 움직이기는 힘들겠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값 정말 장난 아닌데. 그래도 우리 결혼 초반에 고생한 덕분에 융자도 많이 치웠고 나는 너무 다행이다 싶어. 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다. 회사에서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이 집에서 2년 채웠잖아. 만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놔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한 번만 더 움직이자. 어? 남편은 내 집 실거주 기간 2년을 앞두고 재개발 지역 주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쉽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황금 같은 주말 동안 온 가족이 차에 실려 부동산 투어를 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두 아들은 차 뒷좌석에서 온몸을 베베 꼬았고 애들을 달랠 방법은 유튜브나 게임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제가 원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성수동에 다 쓰러져가는 40년 된 다세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 집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남아서 저희가 살 수 있는 방 3개짜리 집에는 1년 반 후에나 들어갈 수 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집이니 저희는 또 근처 빌라에 반전세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아이들 학교는 전학시키거나 자가용으로 20분 걸려 통학시켜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떠도는 빌라거지, LH거지 이런 말들 정말 옳지 않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편견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막상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쩌나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 집이 10억이 올랐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이사를 하며 전세,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의 이런 고민이 얼마나 사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며 살고 있는 건가요? 10억은 도대체 누구 손에 있나요? 왜 저는 아직도 이자에 월세에 치여 부족한 생활비를 붙들고 매달 끙끙대야 하나요? 집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는 환상인가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아, 참 듣기만 해도 피곤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정도 고생해서 10억? 할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돈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뭐, 그런 건데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좀 교외로 나와 있어서 사실 지금 같은 부동산 대폭발기에 조금이라도 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씁쓸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댓글들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 풀지 못한 고민 사연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사연 많이 기다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 더 진솔한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